연천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돼지 핏물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천군이 취수 원인 임진강 수질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길을 따라 50분을 걸어야 하는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이 문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의원들은 통학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 배치 주관기관인 의정부 교육지원청을 질타했습니다. 자신의 집 하수가 역류하는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포천시청에 불을 지르려 하고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포천시에서 선처를 요구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의정부 경전철 요금이 오릅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요금은 기존 1,350원에서 1,550원으로 200원 인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천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돼지 핏물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천군이 취수 원인 임진강 수질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천군은 사고가 발생했던 10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임진강 수질을 측정한 결과 pH와 탁도가 사고 전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후 임진강의 pH는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좋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침출수가 유출된 매몰지 인근 하천부터 임진강까지의 구간 4곳에서 물을 확보해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핏물이 유출된 매몰지에서 임진강까지의 거리는 약 16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질 검사 결과는 오는 19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집 하수가 역류하는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포천시청에 불을 지르려고 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포천경찰서는 39살 A씨를 공용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포천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미리 준비한 10리터짜리 통에 휘발유 절반을 담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시청 직원에 의해 제지된 후 경찰에 넘겨졌으며 실제로 불을 지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포천시에서 선처를 요구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47분쯤 양주시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과 기계 등이 불에 타면서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발생한 지 3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면서 발생한 정전기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몽실학교에서 진행된 정책 마켓과 학생들의 정책 토론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한다는 뜻의 몽실학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의정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몽실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정책 마켓을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교장 공모제와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교복 등 다양한 정책이 교육 현장에 반영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는 31개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육의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학생 대표를 만나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학생과 청소년들의 시선은 정말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창의적 대안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놀라운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정책 토론회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의 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천군 학생들은 대학이 없는 연천군 지역에 도립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의정부 학생들은 남과 북을 이해하기 위한 통일교육 등 경기 북부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선택 과목 체험 수강, 소수자를 위한 선택 급식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중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실현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투표권 확대 등은 지자체,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실현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길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정책 마켓과 토론회. 올해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오는 16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선 넘어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제3회 정책 마켓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산길을 따라 50분을 걸어가야만 하는 통학로. 지난달 나라방송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문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의정부 교육지원청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김경희 경기도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의정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통학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지적이 나왔습니까? 네, 가까이에 호동 초등학교를 두고 그 먼 거리에 있는 호원 초등학교를 매일 통학을 하면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문제가 된 통학로를 직접 걸어보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통학로라기보다는 약간 그 둘레길, 약간 트레킹 코스 같은 그런 예, 어른들이 그 산책 삼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 삼아 하는 거리이기는 한데 예, 학생들이 등교하기에는 좀 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 약간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보이고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의정부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있었나요? 의정부 교육청은 그 윤계숙 교육지원청장님께서 호동초 쪽으로 이제 배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었고, 예, 그러나 그게 교육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협의회에서는 호동초, 호원초 학교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의견 조회를 한 결과 현재대로 호원초에 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 통학로 문제가 두 초등학교 학부모들 간의 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교육지원청이 취해야 할 입장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의 입장이 뭔가를 제가 여쭤봤는데 예, 호동초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다. 그리고 호원초에서는 이제 호동초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예, 그건 그 학교의 학부모들의 입장이고 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하다. 협의회 운영 주체와 학생 배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의정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의견을 가지고 양쪽의 어려움들이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합일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음, 교육장님께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통학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통학로 문제요. 지금 2020년 5월에 호동 초등학교에 급식실과 그 체육관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 급식실을 현재 있는 급식실에서 신축된 급식실로 옮기게 되면 5개실이 비게 되고, 그다음에 그 호동초 학생 감소로 인해서 2개 교실이 비게 됩니다. 예, 그래서 7개 교실이 그 기존에 대비해서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2021년부터는 1학년 학생 약 2학급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학년 학생 롯데캐슬에 있는 학생들은 호동초로 배치하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23일부터 의정부 경전철 요금이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요금은 기존 1,350원에서 1,55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어린이 요금은 기존 700원에서 750원으로 50원이 인상되며 청소년 요금은 변동 없이 1,080원으로 유지될 방침입니다. 17년 전 테니스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은희 전 선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 1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 씨의 전 코치 A 씨에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초등학생이던 2001년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김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등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 양주 광정면에 위치한 노야산 전술훈련장에서 박격포 사격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날 훈련으로 양주시 광정면 비암리와 백서급 일대에 소음이 예상되는데요. 군 관계자는 사격훈련으로 소음과 먼지 피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합니다. 2019년 현재 도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11개로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을 만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 체제 개편 방향에 맞춰 자공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들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비 전액을 일반고 전환 후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또 학교 희망에 따라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나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장 공모제와 교원 초빙이 가능하도록 관리 예정입니다. 식중독은 무더운 여름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5년간 도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검출 건수의 48.3%인 591건이 11월부터 1월에 해당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소량으로도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감염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예방법이 중요한데요. 외출 후와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에 비누를 사용해 손을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또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집단 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군부대가 많다 보니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이죠. 11월 포천 미 8군 영평 사격장에서는 탱크와 곡사 화기 등의 대구경포 훈련이 진행됩니다. 13일 이후에는 14일과 17일, 24일과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모두 훈련이 진행돼 일대에서 소음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능일인 목요일 비 소식 없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보러 가는 길 마스크와 목도리 등으로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 변화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주말까지는 강수의 영향으로 건조함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에는 계속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